네, 4월 2일 수요일 증시가 개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증시를 분석할 때, 투자를 결정할 때는 항상 어렵지만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많이 강조드리죠. 1분기 기업들의 실적 시즌이 도래하고 있는데 실적 추정치를 많이 낮춰 잡았다고 합니다. 눈높이를 낮춰 잡은 건데 미리 보수적으로 좀 정해놓은 거죠. 근데 이렇게 상식을 보면은 그 기업들의 실적을 합산해 놓은 거는 사실 수출 실적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수출 관련된 포지션이 크기 때문이죠. 근데 힌트를 좀 얻자면은 1월과 2월, 3월 달에 경상수지 흑자폭이 예상치보다 높았습니다. 자,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업들의 이익이 많이 낮을까요? 네, 저는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게 오늘 오프닝의 화두였습니다. 자, 일단 계장가들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 1999.90. 제가 보는 화면에서는 그렇습니다. 2000. 네, 2000으로 출발하네요. 2000.13포인트입니다. 8포인트 상승 출발이고요. 코스닥은 네, 오늘 방송을 왜 이렇게, 웃으면서 하는 거 좋죠. 네. 중간에 화면이 치고 들어왔네요. 깜빡이 좀 키고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자, 장중 2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어제 만우절에 제가 클로징 멘트로, 2000을 돌파했습니다라고 우스갯소리 했습니다만, 오늘 실제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2000을 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000 위에 안착하는 게 항상 중요한데, 그 힘을 어디서 찾아봐야 되는지 우리가 또 고민을 해봅니다. 앞서 그 실적 시즌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해드렸고요. 상식선에서 이렇게 좀 보시면은 좀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기태 기사님, 개장 분위기를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2000포인트 위에서 출발하는 코스피 증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대형주가 오늘 상승폭이 두드러집니다. 대형주는 평균적으로 4.2% 정도 상승하고요. 중소형주는 1% 미만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4% 말씀드렸고 0.2%입니다. 그리고 중소형주는 0.3%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폭이 두드러지는데요. 가장 두드러지는 쪽이 운수 장비 업종. 어저께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업종이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자동차 판매량이 기록하면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의료 정밀 업종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이 상승폭이 가장 큰 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증권 업종 상승폭이 좀 두드러지게 높아 보입니다. 수급별로 넘어가서 보면요. 지금 현재 외국인은 137억 매수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은 코스피에서 118억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은 관망 정도를 보여주는 것 같네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대략 관망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14억 매수, 그리고 기관이 12억 현재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에서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서 좀 보시면요. 두드러지는 게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 135만 원대를 돌파하냐를 놓고 힘겨루기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134만 8천 원 정도 호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0.6% 상승해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조선주 중에서는 상승폭이 가장 두드러져 보이고요. 1.74% 정도 상승해 보입니다. 증권업종 중에서는 현대증권이 매각 이슈에 따라서 상승하는 것 같은데요. 2%대 상승을 좀 보여주고요. 은행업종 중에서는 우리금융이 1.65%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으로 넘어가서는요. 파수닷컴 지금 현재 4.85% 추가적으로 이쪽은 아시겠지만 보안업체죠. C큐브 이니텍 그리고 넥스지 이런 종목들과 같이 소프트포럼 이런 종목들과 같이 연동해서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파수닷컴은 오늘도 5.8%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정보 사물인터넷 관련주인데 6.4% 정도 상승해 보입니다. 오늘 특이 상승 종목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성이 있는 것을 좀 찍어서 말씀드릴 텐데요. 서원셀룬텍이 4%대 그리고 NTP아는 오전 개장하자마자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이고요. 브리지텍 거의 상한가 도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파수닷컴 그리고 인성정보, 콤텍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오늘 오전장 개장함과 동시에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사물 인터넷이 현재 그 추산되는 시장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한 2천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계속 확장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마어마하죠. 네. 관련된 기업들이 또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해주셨고요. 자, 수급을 들여다볼까요? 외국인 투자자들 9시 5분 6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188억 원 코스피에서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고요. 대만의 타이완 주가가 33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히스토리컬 하이,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관련 영향성이 좀 있어 보이죠. 그래서 오늘 외국인 투자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삽입니다. 현대차도 순매수가 보이고 있고요. 미국에서 또 자동차 판매가 괜찮았다는 실적 보고서가 나왔죠. 오늘 삼성중공업도 외국인 순매수가 보이네요. 기아차도 보이고요. 현대모비스, 한국타이어, 금융주인 신한지주까지도 외국인 순매수가 쭉 연결되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순매도 기업은 사실 되게 눈에 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빼도록 하겠고요. 코스닥은 오늘은 조금 관망을 유지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들인 것 같네요. 이승원 대표님, 네. 자 시장 또 정리해 볼까요? 예, 일단 뭐 시장에 대해서 좀 보게 되면 특징도 조금만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 삼성 SDI 강세 계속되고 있는데 삼성 SDI에 대해서 이제 국내 기관과 외국계 보고서가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외국계는 뭐 합병한다고 해서 별 볼 일이 있겠느냐라는 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반면에 국내 기관 같은 경우는 삼성의 어떤 그 후계 구도 그리고 또한 삼성의 소재 산업 육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 SDI 뭐 제일모직에 대한 합병 다른 것을 떠나서 일단 비용에 대한 절감이라는 측면은 당연히 두 회사의 합병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고 또한 소재 산업에 대한 삼성 SDI도 어떤 주력 제품에 대한 쪽이 아직까지는 미진했다라는 점. 제일모직도 마찬가지죠. 제일모직 사업부 넘기고 나서 지금 그 아모레드 쪽에 대한 쪽에 집중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쪽에서 두 회사의 합병을 통해서 그 2차 전지라는 어떤 새로운 그런 그 모멘텀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접근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지금 보게 되면은 미국 시장 전월 대비해서 전년 동기 대비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자동차 판매량이 6%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만 지금 역신장을 했습니다.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뭐 안 좋으냐 그렇게는 좀 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현대차 제네시스 효과에 의해서 국내에서는 판매량이 상당히 좋았죠. 근데 다음 달에 지금 5월 29일입니다.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는 모터쇼에서 지금 현대차가 새로운 차종을 지금 내놓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과거 이제 깍두기 그랜저라고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깍두기 그랜저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어떤 로망과 같은 그런 차였죠. 어떤 이제 부의 상징이기도 했던 그런 차였는데 최근에는 이 그랜저가 너무나도 이제 대중화되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소나타처럼 많이 이제 그 거리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와 소나타의 중간 차종에 해당되는 지금 차량을 갖다가 다음 달에 내놓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도 뭐 해외 시장에서에 대한 역신장 3월 달에 대한 역실적에 대한 쪽에서 크게 무게를 두시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충칭 4공장을 설립할 만큼 계속해서 중국 시장에 대한 모멘텀의 큰 흐름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시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 역시 마찬가지겠죠. 역시 중국 쪽에다가 설비 투자를 같이 들어가는 기업들 역시 이쪽에다가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모멘텀 주식이 조금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저평가되어 있는 자동차 부품군들 단기적으로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보셔도 무방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지금 보게 되면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물인터넷 관련주들 강세 계속되고 있고요. 사물인터넷뿐만 아니라 최근에 텐센트가 이제 국내 기업들 여기저기서 계속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키스트도 뭐 투자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심지어 IHQ도 뭐 투자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뭐 CJ ENM의 CJ 게임즈에다가는 PER 40배를 적용해서 5천억 이상에 대한 투자를 진행을 했죠. 그만큼 국내 컨텐츠에 대한 확보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 시장에서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20%가 안 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계속해서 증가할수록 거기에 컨텐츠를 납품하는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레벨업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뭐 지금 이제 관련된 기업들 대표적으로 우리가 게임 업종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게임 업종들 최근 들어 강세에 대한 흐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게 좀 특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SK하이닉스 어제 마이크론 그저 8% 오르고 나서 어제도 또 3% 올랐습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일부 증권사에서 여전히 매도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년에도 CLSA에서 매도 보고서 내고 나서 오히려 SK하이닉스는 주가가 조정 나오고 마이크론은 급등 나오고 결국에는 SK하이닉스도 그 주가가 다시 올라갔는데 비수기 때 이 정도 조정폭이라면 지금 작년보다도 훨씬 더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 계속해서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사물 인터넷 시대의 개화는 물론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늘겠지만 메모리에 대한 수요도 같이 늘어난다라는 점을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선물 시장을 잠깐 들여다보면요. 어제 CME 야간 선물에서는 260.65포인트를 기록했고요. 오늘 현재는 260.55포인트.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베이시스는 0.78 컨텐거입니다. 이론 베이시스 1.36 컨텐거로 시장 베이시스가 아직은 또 이론 베이시스를 한 절반가량으로 하회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수는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선물 시장을 살짝 눌러놓는 주체는 외국인 투자자들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 1,400계약 코스피 선물을 순매도하고 있고요. 반면에 현물 주식은 담고 있습니다. 오후장 가면은 조금 패턴이 바뀌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비차익 순매수로 또다시 프로그램 매수를 늘리면서 현물 주식을 늘리죠. 자,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은 개장 초반에 살짝 밀리는 거에 대해서 크게 우려치는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전략적으로 이렇게 수급을 조절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환율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우리투자증권 FICC 리서치 센터 이지형 연구원 연결.